안녕하세요, 로타리안 여러분. 거대한 조직, 특히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퍼져 있는 국제 로타리 같은 조직은요, 어떻게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또 시대에 맞춰 변화할 수 있을까요? 마치 하나의 국가에 헌법이 필요한 것처럼 로타리에도 그 근간을 이루는 규정과 원칙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수많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조직의 가장 큰 힘이자 과제이기도 해요. 명확한 규칙이 없다면 각자의 열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바로 그 핵심, 국제 로타리의 법률 체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아마 많은 회원분들이 이 많은 규칙들은 다 어디서 오고 또 어떻게 바뀌는 걸까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정관, 세칙, 절차 요람, 정책 규약 같은 문서들, 그 의미를 명확히 짚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규칙들을 바꾸는 힘의 원천인 규정심의회 COL과 결의심의회 COR이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2025년에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로타리 활동의 왜와 어떻게를 이해하는 데 아주 근본적인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클럽 활동하면서 정관과 세칙이라는 단어는 정말 자주 듣는데 솔직히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꼭 법률 용어 같아서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시작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국제 로타리 정관, 그러니까 RI 컨스티튜션은요, 로타리라는 거대한 국가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근본법이죠. 헌법이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그럼 그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로타리의 존재 이유, 즉 로타리의 목적이 가장 먼저 나와요. 봉사의 이상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 철학이 담겨 있죠. 그리고 RI 이사회나 임원처럼 조직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정의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로타리의 정체성, 그 자체를 규정하는 최상위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이 로타리의 정체성을 담은 헌법이라면 세칙, 그러니까 bylaws는 그 헌법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헌법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바로 그거예요. 헌법만으로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잖아요. 국제 로타리 세칙, RI 바일러스는 그 헌법의 원칙을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법률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정관이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세칙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절차와 방법을 담고 있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관이 우리는 리더를 뽑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세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정확한 포인트예요. 세칙에는 예를 들어 RI 회장과 이사를 선출하는 상세한 절차, 후보 자격 조건, 선거 운동 규칙, 투표 방식 같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또 회원 자격의 조건은 무엇인지, 클럽의 재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룰 규정심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같은 실무적인 내용들이 모두 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 정관과 세칙은 국제 로타리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속한 개별 클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저희 클럽에도 자체적인 정관이랑 세칙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국제 로타리는 전 세계 클럽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클럽은 RI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표준 로타리 클럽 정관을 채택해야만 해요. 모든 클럽이 동일한 헌법을 공유라는 셈이죠. 아, 그래서 어느 나라 로테리 클럽을 가도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나 목적이 같을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각 클럽이 처한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다는 점도 존중해요. 그래서 클럽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죠. 각 클럽은 이 표준 정관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권장 로타리 클럽 세칙을 참고해서 자신들만의 세칙을 만들 수 있어요. 아하. 예를 들어 우리 클럽의 회비는 얼마로 할지, 모임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같은 세부 사항은 클럽 세칙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거죠. 이제 정관과 세칙의 관계가 명확해졌어요.
정관이 뼈대라면 세칙은 그 뼈대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 같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절차요람이랑 로타리 정책규약이라는 문서도 있더라고요. 이것들은 또 뭔가요? 법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네, 법률 자체라기보다는 그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가이드요? 먼저 절차요람, 저희가 보통 MOP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건 3년마다 규정심의회가 끝난 후에 새로 발행되는 로타리 지도자용 핸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도자용 핸드북이요? 그럼 정관이나 세칙처럼 모든 회원이 알아야 하는 건 아니고 주로 클럽 회장이나 임원들이 보는 자료겠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국제 로타리 정관, 세칙, 표준 로터리 클럽 정관처럼 클럽과 지구의 리더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규정 문서들이 한데 모여 있어요. 말 그대로 리더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절차의 요람인 셈이죠. 네. 반면 로타리 정책규약, 공식 약어로는 RCP자고 부르는 이 문서는 살아 움직이는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 움직인다니?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계속 내용이 바뀐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RI 이사회 회의가 끝날 때마다 내용이 계속 개정되거든요. 만약 정관과 세칙이 국가의 법률이라면 정책규약은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이나 재판 과정에서 계속 쌓이는 판례 모음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법의 큰 틀 안에서 시대나 상황 변화에 따라 생기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모여 있는 거군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나요? 예를 들면 RI의 장기적인 전략 계획, 폴리오 플러스 같은 각종 글로벌 프로그램의 운영 방침, 로타리 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같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정책 규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로타리의 현재 정책 방향이 궁금하다면 RCP를 보면 가장 정확하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헌법인 정관, 봄들인 세칙, 그리고 이 법들을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지도자용 핸드북인 절차요람과 살아있는 판례집인 정책규약까지. 이 구조를 이해하니까 로타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네 가지 문서를 이해하면 로타리 거버넌스의 절반 이상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고정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로타리도 변해야 할 텐데 이 규칙들은 누가 어떻게 바꾸나요? 여기서 규정심의회와 결의심의회가 동장하는 거죠. 맞아요. 이 두 기구야말로 로타리가 민주적이고 또 상향식으로 운영된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 장치예요. 저게 현장의 평범한 회원들의 목소리가 로타리의 최상의 규범을 바꿀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인 셈이죠. 먼저 규정심의회 COL부터 알아볼까요? 이름부터가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요. 규정심의회 Council on Legislation COL은 로타리의 국회 또는 입법부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3년에 단 한 번 개최되고요. 전 세계 모든 지구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로타리의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을 해요. 입법부라니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네요. 그럼 저희 지구를 대표하는 단 한 명의 대의원이 가서 우리 지구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들의 가장 중요하고 독점적인 권한은 로타리의 헌법 문서들, 즉 국제 로타리 정관, 세칙, 그리고 모든 클럽이 따라야 하는 표준 로타리 클럽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다루는 안건을 법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제정안이라고 불러요. 실제 법을 바꾸는 곳이 COL이군요. 그럼 이름이 비슷한 결의심의회, COR은 뭐가 다른가요?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결의심의회 COR은 매년 온라인으로 열리는 정책 자문기구에 가까워요. 여기서는 제정안이 아닌 결의안을 다루거든요. 결의안이라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건가요?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내는 정도인가요? 네, 정확해요. 결의안은 RI 이사회나 로타리 재단 이사회에 이런 정책을 고려해 주십시오 또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전 세계 회원들의 뜻을 모아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요청하는 거예요. 아, 법을 직접 바꾸지는 못하지만 로타리의 정책 방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CO일은 3년에 한 번 열리는 국회처럼 실제 법, 그러니까 정관이나 세칙을 바꾸고 COR은 매년 열리는 온라인 토론장처럼 정책, 즉 결의안을 제안한다. 아주 명쾌한 정리예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RI 이사회가 정말 긴급하다고 판단한 제정안은 다음 COL까지 3년을 기다리지 않고 COR에서 규정심의회의 특별회의 형태로 다루어서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시대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이 COL이 3년에 한 번 열리는 거대한 이벤트라고 생각하니 가장 최근에 열렸던 2025년 규정심의회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그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앞으로 3년간의 로타리를 이끌어갈 테니까요. 우리 회원들이 체감할 만한 중요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2025년 규정심의회는 특히 로타리의 유연성과 미래 성장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회원 여러분의 클럽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사항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귀가 솔깃해지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신생 클럽 창립 요건이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새로운 로타리 클럽을 창립하려면 최소 20명의 회원이 필요했는데요. 이제 그 기준이 15명으로 줄었어요. 와,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 거면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한 건가요? 그거보다 더 깊은 전략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서비스 단체들이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한 로타리의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처럼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대규모 클럽 모델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변화는 보다 민첩하고 규모가 작은 특정 봉사 목표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목적 기반 클럽이나 심지어 온라인 클럽의 창립을 훨씬 쉽게 만들어줘요.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에서 다양성의 힘으로 전략적 중심축을 옮기는 거죠. 젊은 세대처럼 좀 더 유연한 참여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현실적인 변화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둘째, 모든 클럽이 따라야 하는 표준 로타리 클럽 정관에 새로운 목적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바로 클럽 차원에 넘어 로타리에 봉사할 지도자 육성이라는 문구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냥 좋은 말을 추구한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이건 클럽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클럽의 주된 역할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좋은 봉사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 클럽의 유능한 회원이 장차 지구 총재나 국제 로타리 위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 역시 클럽의 중요한 책임임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거예요. 클럽을 리더십 인큐베이터로 격상시킨 셈이죠. 와, 클럽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클럽에서 미래의 RI 회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뭔가요? 셋째, 규정심의회의 전자투표 방식이 변경되었어요. 이건 좀 절차적인 부분이긴 한데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이전에는 사전 온라인 투표에서 80% 이상이 찬성해야만 본회의에서 큰 토론 없이 통과되는 합의 의제로 분류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이 70% 이상 찬성으로 낮아졌어요. 기준이 낮아졌군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요? 네, 동시에 반대 규정도 새로 생겼어요. 만약 사전투표에서 70% 이상이 반대하면 그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자동 폐기돼요. 오, 그렇다면 사전 온라인 투표의 영향력이 훨씬 커진 거네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한 자리에 모이기 전에 웬만한 건 온라인에서 결정하자는 취지일까요? 정확해요. 3년에 한 번 전 세계에서 대의원들이 모이는 회의는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이 변화는 대의원들이 미리 안건을 충분히 숙고해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서 대면 회의는 정말로 논쟁이 필요한 소수의 안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려는 아주 실용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로타리의 속살을 제대로 들여다본 기분이에요. 헌법인 정관부터 구체적인 정책 규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규정심의회까지. 처음엔 복잡하게만 들렸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굉장히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시스템은 200여 개 국가, 수만 개의 클럽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평범한 회원들이 직접 조직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수십 년에 걸쳐 설계되고 다듬어진 결과물이에요. 이 규정들을 이해하는 건 단순히 규칙을 아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회원으로서 여러분이 가진 권리와 조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예요.
로타리의 주인은 본부 직원이 아니라 바로 현장의 회원들이니까요. 이 시스템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로타리의 모든 변화는 3년에 한 번 열리는 규정심의회에서 각 지구를 대표하는 단 한 명의 대의원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구의 규정심의회 대의원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로타리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그 대의원에게 전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로타리의 헌법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은 어쩌면 바로 그 작은 관심과 대화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